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항공주 폭락, 지금 사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통해서 항공주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항공주에 대해 조금 공부도 해보고 어떤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잠깐 해볼게요. 트럼프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또 막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원에서 이제 막혔는데 그 이유가 여기 partisan anger,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쳤다는 건데, 이 경기 부양책이 시민들보다는 그 대기업에 좀 치중된 그런 부양책이라서 좀 저지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오늘 이제 긴급 미팅을 가졌는데, 회사채에 대해서 전에는 없었던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다라는 걸 어나운스 했는데, 그게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한도 없이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이 다우지수가 장중에 4%나 하락을 하였고, 장이 마감될 때는 마이너스 3%로 다우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제한 양적 완화도 좀 소용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양적 완화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주를 보면은 대체로 많이 올랐어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4%, 유나이티드는 7%,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1.25% 떨어지긴 했는데, 사우스웨스트가 5.6%, 그리고 저가 항공으로 유명한 스피릿이 13%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대체적으로 조금 오늘은 오르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나 싶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보잉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될 때 11.17%나 상승을 했어요. 보잉은 사실 뭐 제가 주말에도 보잉 관련해서 노래도 부르고 영상도 찍고 참 저나 많은 여러분들께 애증의 보잉일 텐데, 오늘은 이제 10% 이상 올랐지만 아직 참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보잉 관련해서 오늘 기사는 골드만삭스는 조금 좀 낙관적으로 기사를 냈어요. 이 사태가 끝나면은 예전처럼 뭐 다시 비즈니스가 잘 유지될 것이다라고 그런 기사를 냈는데, 이건 조금 더 낙관적인 것 같고요. 이미 아시는 보잉 주주분들도 있겠지만, 보잉이 지난 금요일에 디비던드를 멈췄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도 멈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회사가 지금 현금을 늘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감염되었던 공장의 워커가 이제 사망하는 일도 있어서 2주 동안 문을 닫는다는 뭐 그런 소식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10% 올랐긴 했지만 앞으로 더 올라야 되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가 되고 이제 펀드를 받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힘있게 올라갈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항공사 주식 변화인데요. 1월 말을 볼게요.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아 쪽에 타격이 많은데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할 거 없이 1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항공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일본 불매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항공주나 아니면은 여행사 관련된 투어들이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리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월 말에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3대 미국 항공사도 그렇고 뭐 크루즈 같은 것도 그렇고 여행 관련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로 가보면은 여기 3월 6일 자료인데 3월에 정말 많이 떨어졌죠. 한 뭐 19%, 20%에서 한 45%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워렌 버핏이 한 2월 말쯤에 요때쯤에 델타 주식을 샀어요. 뭐 대충 한 요쯤이라고 보면은 거의 한 마이너스 20% 됐을 때 델타를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때 입장에서 이때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잘 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에 이 정도였는데, 자 3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항공사가 여기 사우스웨스트가 마이너스 거의 40%인데 이 정도가 선방한 거고,
나머지는 막 50, 60, 7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기사를 보면은 뭐 3대 에어라인주가 떨어졌다. 완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팔아라 라는 기사도 났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팔아라 하는 기사도 났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델타항공 주식을 최근에 샀었는데 한 20위권, 30위권 안에 델타 에어라인 있고,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있고, 뭐 유나이티드도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많은 물론 이분은 어느 회사든 엄청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은 사우스웨스트가 5천만 주 있고 4,200만 주 아메리칸 에어라인 있고, 그리고 한 2,200만 가까이 유나이티드 있고, 그리고 한 7,100만 델타가 있는데, 이게 4weeks ago에 샀으니까 2월 말에 산 거를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나도 델타를 사야 되나? 지금 델타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류의 분들은 아, 워렌 버핏이 이때 4주 전에 샀으니까 아, 지금쯤 엄청 뭐 손해보고 있겠네. 지금 완전 막 60%, 70%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손해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음 내용을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거의 한 델타를 97만 6천 주를 샀어요. 근데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제 평균 단가가 46불 40센트에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오늘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산 거죠. 2월 말쯤에. 근데 보면은 45.3밀리언이니까 4,500만 불을 주고 샀는데, 그럼 되게 큰 돈이잖아요. 되게 큰 돈인데, 이분은 캐시로 128빌리언이 있는데 그 중에 45.3밀리언을 샀다.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만약에 10,000불이 있으면은 얼마를 썼냐면은 3불을 쓴 거예요. 이 비율을 봤을 때. 그럼 10,000불인데 3불 쓴 거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뭐 실제로 작을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0.03%를 사더라도 이만큼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은 주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뭐 46불에 사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전혀 이분의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이분의 자산에 정말 금이 갈까 말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을 따라 사시는 분들은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서치도 해보고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정말 작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왜 델타를 샀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 워렌 버핏은 정말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졌다. exceptionally low price라고 돼 있죠. 그리고 델타가 여기 뭐 repurchase 프로그램,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 뭐 일드가 3.5%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reasonably valued airline.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 그리고 싼 가격. 결국에 그 두 개가 맞았을 때 버핏은 매수를 하는 거로 보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지만 보통 우리 같은 개미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워렌 버핏 델타 매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고요. 자, 그동안 미국 항공주들을 보면은 여태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네, 보시면은 뭐 항공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뭐 S&P 500이 뭐 10년 사이에 뭐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성장했다고 보이는데, 뭐 다른 항공사들은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아마 항공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수요들이 있지 않을까,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은 S&P 500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0%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여기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뭐 다른 거 합치면은 거의 막 90%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한 걸로 보여요.
거의 96%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썼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뭐 그중에 유나이티드는 뭐 80%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 거죠.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여행자가 많이 없고 수요가 많이 없을 때 캐시는 완전 바닥을 치게 되고 정말 존재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항공사들이 나라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500억 달러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또 딜을 넣어요. 이번에 우리 구제금융 해주면은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배당금도 중단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 항공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행이 많이 감소되고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막 파산 지경에도 이를 수 있는 항공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장 정부와 항공산업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기사는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사각지대가 있다면은 주력 항공사들에게 조금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항공사들은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리고 이제 현금 보유를 이렇게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 반응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논란거리도 많이 있어요. 이제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있고, 얘네 에어라인 회사들 사실 이거 구제금융 필요 없다, 크레딧 회사에서 론을 다시 리파이낸스를 하든 크레딧 회사에서 이자율을 조절하면 되고 얘네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여러 항공사들이 있지만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른 항공사들 봤을 때 일단 프리 캐시 플로우가 다 플러스인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금 마이너스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자사주 매입 전이든 후든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조금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7.3 빌리언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장 캐시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7.3 빌리언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를 합치면은 24 빌리언이 된다. 지금 거의 한 3배가 넘죠. 작년 말 기준으로.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빌리언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8배가 되는 24 빌리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거는, 지난 5년 6개월 동안 자사주 매입을 12.4 빌리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요거랑 요거 합치면은 20 빌리언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제 CEO인 덕 파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마 손해를 보는 건, 돈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시대가 좋든 안 좋든 우리 산업은 늘 profitable, 늘 수익이 난다. 너무 낙관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더 늘렸고 현금 보유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구제금융을 받아도 조금 더 잠깐 반짝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항공주가 랠리하는 동안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좀 늦게 오르더라도 좀 늦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내볼게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만 해주시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엔 항공주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하루 이틀 올라도 조금 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70%, 6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른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직은 좀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좀 항공주 한해서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금융이 확정되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반등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배당도 줄이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하는 가운데 구제금융을 받으면은 당장의 빚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등이 예상이 되지만, 그게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을 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유로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투자 마인드를 다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아는 거는 항공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 아는 거는 지금 여행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뭐 노선도 많이 줄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항공주가 상승을 하려면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어떤 카먼 센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당장에 이 주식이 다음 주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주식들이 다른 산업들이 막 이렇게 뛰고 있고 뭐 항공주나 몇 개만 이렇게 좀 부진하다 하면은 이런 게 이렇게 뜨는 기업들이 있고 뜨는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부진한 항공주가 있어도 마음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를 지금 건드리는 거는 투자 마인드를 오히려 더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이게 계속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참을 걸 참을 걸, 항공주 지금 여행도 안 가는데 내가 왜 샀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키포인트는 구제금융 확정 같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야 이제 기업이 돈을 벌고 이익이 되고, 이제 그때가 시작될 때 아니면 그게 좀 시작되려고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가 있다면은 그때가 가장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주를 사더라도 회사를 보고 사야 합니다. 뭐 내가 몇 번 타봤다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사시는 게 아니라 이 캐시플로우가 어떤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지금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등등 좀 알아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항공주는 없어요. 뭐 보잉만 8주인가 7주인가 가지고 있는데, 뭐 항공주도 참 관심이 있지만 뭐 다른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주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저보다 더 뛰어난 어프로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피니언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